실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본금이 많아야 배달 사업도 장사가 잘 돼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됐죠. 9.8%. 실질적으로 객단가가 높은 걸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이익금이 더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장사 이렇게 접으세요. 어서오세요. 사장님, 배달의 민족 배달님이 난리 났네요. 이 동네 사람들 여기서만 배달시켜 먹나봐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원가에 플랫폼 수수료 배달료 떼면 2만원짜리 팔아야 4,000원 남을까 말까해요. 아니, 요즘 배달 안 하는 음식점이 어딨다고. 큰일이네요. 아니, 배달비라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럼 사장님 말씀은 배달 기사님들이 문제다, 그쵸? 아니요, 기사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그거보다도 배달 플랫폼에서 조금 시스템을 조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거죠. 아, 그럼 사장님 말씀은 배달 민족이 문제다, 그쵸? 아니, 수수료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배달 장사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으아! 2024년 배달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창업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지 않는 곳은 보기 어렵지만 배달의 인기가 뜨거운 만큼 사장님들의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이지만 최근에 배달의 민족에서 일어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사장님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플랫폼의 흑과 백,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단지냐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한 플랫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전단지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사실은 전단지 할 때는 구역이 좀 짧았어요. 동네에서만 전단지를 붙이고 사장님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24년도에는 열심히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본금이 많아야 배달 사업도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이제 두 개에 대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단지 쪽은 저희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반경이 되게 좁죠. 신림 11동, 뭐 신림동, 이렇게 동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배달 플랫폼은 최소 1.5km에서 진짜 많게는 5km까지도 저희 가게가 노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플랫폼에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전단지로 붙였을 때 그때 일했던 추억이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배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단지 그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 가게를 홍보하려면 플랫폼사에 돈을 주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갖춰진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철가방 때는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저희 기사님들을 저희가 직접 모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했었죠. 근데 지금 배달 플랫폼사는 배달 플랫폼사에서 지정한 기사들이 매장에 와서 음식을 갖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또 장단점은 철가방 시절에는 기사님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었어. 만약 기사님이 안 나왔으면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나와서 배달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플랫폼은 그게 안 돼. 저희가 저희 거를 잡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은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식은 나와 있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면 배차가 막 1시간 반 돼도 배차가 안 돼요. 저희는 기사님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가방 때는 저희가 기사님들이랑 협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플랫폼에서 노출은 많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예전 같으면은 철가방 시절에는 같이 협업하는 기사님들한테 뭐 100건을 하던 200건을 하던 월급 기준으로 딱 주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건을 했는데 거리가 또 멀어. 또 멀리서 주문하신 고객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갈 때는 플러스 금액이 또 붙어요. 500m당 5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붙기 때문에 예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예를 들자면 저희는 3천만 원 정도를 팔 때 혼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 정도 하셨을 때 배달 하시는 분이 계신 게 더 나아요. 철거망 시절 때처럼.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정해준 기사님들 오시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시기에는 저희 기사님을 쓸 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플랫폼으로 다 어떤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사님들이 직접 배달을 가는 건수가 하루에 10건이에요. 주문이 총 10건인데 그 중에 한 건, 두 건이 들어올까 말까예요. 10건 중에 한두 건을 써서 월급 250만원짜리 기사님을 우리 가게에서 계속 데리고 있냐, 모시고 있냐. 근데 그분은
한두 건밖에 안 빼는데 주방에서 일도 못하고 홀이 있으면 홀에 서빙도 못해.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기사님들이 저희랑 같이 함께 있는 것보다는 플랫폼에서 보내주신 기사님들이 더 효율성이 좋죠. 어떤 음식점은 배달하고 어떤 음식점은 배달 안 하는 거, 제 기준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자본금, 두 번째는 인가 문제, 사람 문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는 배달 안 해도 홀만 해도 장사가 잘 돼. 이게 3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본금은 말 그대로 그래요. 이게 배달 용기도 사야 되고 플랫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안테나던 플랫폼사에다가 광고 수수료를 내야 되든 투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내용은 그게 단점이고, 이제 인가적인 부분, 홀만 운영했을 때는 홀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명, 혹은 기계 다룰 사람이 있는 1명, 그리고 또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시는 분은 1명, 총 2명이면 되는데, 배달 플랫폼을 하게 되면 1명, 2명 플러스 배달에 대한 포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문량이 따로 들어오니 그거 외적인 사람이 한두 명이 추가로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 마지막 3번째는 나는 이거 뭐 배달 안 해도 먹고 살만해, 굳이 배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이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달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달을 해요. 빚을 져서라도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고 다른 외식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쟁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 저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가게가 어떻게든 멀리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배달업을 한다 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파는 값이 음식 가격이 비싼 음식, 예를 들자면 뭐 소곱창류도 그렇고, 그리고 아구찜류, 그리고 족발, 보쌈, 그런 이제 판매가 높은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10개 팔아서 30만원 하냐, 3천원짜리 100개를 팔아서 30만원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팔아도 남긴 남겠죠. 똑같은 수익률을 가져가니 박리담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만큼 사람도 더 써야 되고 더 힘들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가 좀 높은 것들은 판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수수료에 대한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거는 저희 매장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울트라콜, 안테나라고 하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할 수 있었어요. 울트라콜이라는 게 깃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소지를 지정하면 거기서 가까운 순으로 저희 가게가 노출이 돼요. 그게 비용이 8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88,000원이 되겠죠. 한 달 동안에 88,000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테나를 하나 꽂는 사람, 그러니까 울트라콜 하나 꽂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기본 20개, 최소 10개, 진짜 안 하는 사람이 10개, 그러면은 88,000원짜리 10개만 꽂아도 88만원이에요. 열심히 거기다가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3, 4년 후 슈퍼리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슈퍼리스트는 뭐냐, 이게 광고 입찰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입찰이에요. 나 100만원, 2등이 95만원, 3등이 85만원, 이러면 100명의 자영업자 중에 단 3명만 슈퍼리스트 위에 상단에 노출만 시켜줍니다. 한 달 동안. 슈퍼리스트도 하고 울트라콜도 따로 있어요. 같이 하는 거죠, 배달 플랫폼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오픈 리스트라는 게 또 생겼어요. 슈퍼리스트는 이제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오픈 리스트는 뭐냐 하면, 이거는 돈이랑 상관없이 가게 위치랑 가까운 손님들한테 로테이션으로 상단에 3가게만 노출이 됩니다. 한 번에 새로 고침할 때마다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은 6.8%라는 수수료가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클릭해서 손님들이 들어가서 주문하면 6.8%가 빠져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픈리스트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6.8% 플러스 카드 결제 수수료 3.3%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벌써 10.1%죠? 10.1%, 만원짜리 팔아서 10.1%가 빠지고 점주님한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현 시점 2024년 9월부터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됐죠. 9.8%. 쿠팡이츠도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냥 건당 1,000원, 배달료는 무료였고, 그게 프로모션처럼 서비스 개념으로 뭐 예를 들어 한 달 기간을 정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무료 지원이 끝날 때쯤 쿠팡이츠가 엄청 광고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광고라고 해봤자 딱 하나, 그냥 손님한테 퍼센테이지를 할인해주는 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값에 대한 퍼센테이지 할인. 음식 가격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를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시켰을 때 5%에 대한 금액을 빼요. 10,000원에 500원을 쿠팡이츠에서 광고 수수료로 갖고 갑니다. 근데 쿠팡이츠는 클릭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근데 배민원은 맥시멈 300만원이라는 예상금을 걸어놓고 한 번 클릭할 때 600원이 맥심이에요. 그래서 600원에서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클릭할 때마다 그 비용이 빠져나가요. 300만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쿠팡이츠보다는 배달민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갑자기 6.8%에서 쿠팡 따라간다고 9.8% 바꿨고, 그리고 광고는 광고비를 다 받아가고 울트라콜, 뭐 우리 가게 클릭. 그러니까 배민이 되게 욕심이 많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플랫폼이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 배민원이 점유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금을 이익금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네가 점유율도 높은데 왜 이렇게 자꾸 점주들이나 손님들한테 돈을 뺏어가려고만 하냐 라고 해서 국정감사원에 간 것 같아요. 쿠팡이츠는 점유율은 낮지만 어쨌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점주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광고적인 것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클릭한다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점유율도 높고 그 배민 자체에서 이익금도 더 벌어가려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니 조금 절제하자고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국가감사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밀었던 게 있죠. 땡겨요. 수수료가 땡겨요가 2%였어요. 한 3년 전인가 땡겨요가 처음 출시했죠. 신한은행이랑 협업을 해서. 그리고 유명 연예인도 이제 섭외를 해서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플랫폼 점유율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어, 배달민족 자체를. 왜냐면 손님한테 이익 가는 건 없거든요. 점주한테 이익이 가는 거지.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근데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깔려는 있는데 주문율이 거의 없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식 가격이 높아지는 건 수수료 때문이에요. 이 수수료가 점점 비싸지면 어쩔 수 없어. 음식 가격이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되고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만약에 인하가 돼요. 그러면 음식 가격을 내릴 거냐? 내리는 게 맞죠, 사실. 근데 일반적인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안 내릴 겁니다. 만약에 욕심이 없고 우리 가게를 더 많이 찾아주기 위한 점주님들이 있으시다면 수수료가 인하하면 같이 음식 가격도 조금은 내리실 건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음식 가격 바꾸시지 않지 않으실까. 왜냐면 그 수수료 부분은 고객님들은 몰라요. 고객님들한테 노출이 안 돼요. 지금 현재야 TV에서 뉴스에서 국감원에서 계속 얘기하니 이제 사람들이 알고, 아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그냥 사장님들만 속타고 애타고 그런 거죠. 쿠팡이츠랑 배민에서 무료 배달을 시작한 거는 사실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둘 다 무료는 아니에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유료화, 회원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만 배달료 무료로 주겠다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료죠. 왜냐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점주들도 무료가 아니라고 한 건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저희가 얼마에 대한 금액을 좀 받았어요.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다 지불할 수 없으니 고객님 죄송한데 배달 가격이라는 금액을 좀 받겠습니다. 그걸 점주님들이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1,0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고객님이 20,000원짜리 주문하면 실질적으로 21,000원이 결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배민 클럽 쿠팡이츠 와우가 되면서 손님한테 받을 수 있었던 배달료를 이제는 단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이 주문을 해도 그 금액을 지금 저희가 다 내야 됩니다. 멀리는 6,000원, 진짜 멀리는 10,000원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저희 점주가 다 내야 돼요. 손님한테 단 1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무료는 아니고 고객님들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무료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장을 하신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주문하시는 것보다 점주님은 무조건 이익이에요. 직접 손님께서
이제 걸어 오셔가지고 포장 주문하시는 대신 저희가 그만큼에 대한 할인을 더 해드립니다. 금액적인 할인을. 배달 앱을 통해서 플랫폼들을 통해서 주문한 것보다도 고객님 입장에선 더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내가 플랫폼에 나가야 되는 돈을 고객님한테 그냥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객님도 좋으시고 저희도 플랫폼 수수료 나가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 거기다가 만약 서비스로 음료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 오셨으니까 음료수를 드리고 5,000원까지 할인을 해도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싸요. 저희가 나가는 금액은 포장이 더 이익이고 플랫폼이 불이익입니다. 배민으로 포장 주문을 하게 되면 네네네. 이건 큰 차이가 그렇게 되면 큰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플랫폼 자체에서 포장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놈의 배달민족은 요번에 바꿨죠. 수수료를 받겠다. 근데 쿠팡은 안 바꿨어요. 아직도 무료예요. 거기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만약에 손님이 직접 오셔서 포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5,000원 쿠폰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까지 서비스 줄 수 있어. 근데 만약 플랫폼에서 통해서 포장 손님이 주문하셨다 그러면 5,000원까지만 할인할 수 있어요. 음료수는 못 드리고 죄송하지만 할인은 5,000원 해드려도 그래도 배달보단 싸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포장이 더 싸요. 저희 판매하는 게 아니고 만원짜리랑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객단가를 해서 비교를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고려해 주실 점은 원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자료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달민족이 지금 중개 수수료가 7.48%. 이 중개 수수료라는 게 말 그대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인 거고요. 그 밑에 정산 수수료, 이거는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원래 3%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3.3%. 광고비는 왜 10%로 잡았냐면 일반적으로 10% 정도 매출 대비 10% 정도 광고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비 10%라고 잡았고, 배달 비용은 배달 민족 자체에서 기사님들랑 협업을 해서 대행사랑 협업을 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45%. 쿠폰은 간단하게 10%라고 잡았어요. 평균 10% 1,000원을 쓰니까 그걸 합치면 수수료만 75.78%가 나가요. 합계가 7,578원이 빠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료를 안 뺐어요. 원가 안 뺐고 인가 안 뺐고 임대료 안 뺐고 아무것도 안 뺐어요. 자, 그럼 만원짜리 팔면 무조건 마이너스. 2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똑같아요. 왜 객단가가 높은 걸 팔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중개수수료나 정산수수료는 똑같아요. 비싼 걸 팔던 싼 걸 팔던. 근데 마지막에 이익률을 보시면 비싼 걸 팔았을 때가 조금 더 많이 남습니다. 똑같은 인건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은 거를 판매해야 된다. 우측에 보시면 배민원 쿠팡인데 요즘에 이제 배민원 쿠팡이 이제 이슈가 많죠. 중개 수수료가 10.98%, 정산 수수료 3.3%, 광고비는 조금 내렸어요. 7%. 왜냐면 중개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광고를 못 하겠어. 그래서 7% 좀 내렸고, 배달비는 좀 내려왔어요. 32%. 그리고 쿠폰은 똑같이 1,000원 주니까 10%. 나머지 합계가 63.18%. 배달 민족보다 배민원 쿠팡이 이익률은 더 좋은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객단가가 높은 걸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이익금이 더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해도 무조건 객단가 높은 게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객님들은 잘 모르셔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건데 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계산은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원가 들어가고 뭐 임대료 그리고 공과금부터 해서 플랫폼 수수료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야 기본 틀을 잡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 코로나 전 이전 같은 경우는 만원짜리 팔았을 때 코스트가 원가 코스트가 한 30%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최소 40%에서 45% 사이 그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진짜 정말로 만약에 내가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워서 내가 거기서 도축장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사실 원가 코스트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가 코스트가 40%는 이제 넘지 다 대부분 넘을 겁니다. 이게 다 경기가 좀 많이 어렵고 날씨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점주님들은 그래서 애타고 요즘 폐업률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뿐만 아니고 홀 사업도 또 점주님들도 손님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 폐업률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배달 플랫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기 위한 광고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이나마 보여드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되시라고. 운영하는 노하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죠.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저도 장사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 광고를 되게 지금 잘 보셔야 되고 경쟁 업체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 철가방 시절 때는 몸으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셔서 나랑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고, 배달민족 또는 쿠팡에서 어떤 광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배달민족이나 쿠팡 사장님 사이트 가면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어떻게 광고를 하시면 우리 플랫폼에서 얼만큼 지원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맛집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재주문율, 그리고 리뷰 답글 작성, 그리고 가게 소개 글도 그렇고,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글도 되게 설명도 잘 써놓으셨고 그런 글귀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주문율도 되게 높으시고 그런 분들이 맛집 랭킹에 등록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려는 규칙은 플랫폼사에서 정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 리뷰, 그리고 리뷰 답글, 그리고 재주문율, 뭐 할인 쿠폰 얼마나 적용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의 통계가 전체적으로 갖춰졌을 때 플랫폼에서 맛집 랭킹을 해준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정산,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정산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0.001%라도 다르면 안 좋다. 내가 얼마짜리 팔았을 때 얼마에 대한 수수료 정산이 돼서 들어오고, 수수료에 대한 금액 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들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매장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솔직한 말로 장사 이제 접으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끈기 있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선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홀이든 배달이든 그건 마찬가지.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 노하우라고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해서 저희 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울트라콜이라는 광고를 아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도 한 10개 정도까지 꽂았었어요. 지금은 하나에서 2개 정도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요. 배달의 민족에서 할 때는 배민클럽에 관련돼서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게 클릭,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울트라콜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핸드폰을 열어보셔서 배달민족을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보이는 게 다 배민원이에요. 우측 중간쯤에 아주 조그맣게 가게 배달로 떠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걸 눌러야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그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는 핸드폰 99.9%가 배민클럽에 관련돼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매장을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 이전은 한 90%, 10건 중에 9건은 울트라콜로 통해서 들어오는 배달이었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배민클럽이 90% 이상을 차지해요. 한 8% 차지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2%가 가게 배달, 울트라콜로 주문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달 플랫폼에 관련돼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배달 민족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배달 민족이나 쿠팡 이츠나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시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줄 요약을 하자면, 일단 쿠팡이츠랑 배달 플랫폼이 조금 수수료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플랫폼
그 저희 대표님들한테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중에는 이제 로봇이나 드론이 배달하는 세상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걸로 세 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